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보수 세력이 왜 남북 정상회담을 두고 미장평화쇼라고 이상한 주장을 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세종문화관 앞에서 내릴 요량으로 버스를 탔지만 버스가 도통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복궁에서 한참, 강화문 앞에서 또 한참을 지루하게 기다린 끝에 간신히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은 위장평화 전술이라는 팻말을 든 시민이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내건 집회가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급히 지나치느라 보지는 못했지만 십자가를 드니 군복을 입은 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따로 있으면 특별한 의미가 없지만 한데 뭉치면 강렬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사물이 있습니다. 바로 태극기, 성조기, 십자가, 군복입니다. 사물은 보통 북한, 미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공주의, 숙미주의에 기반한 개신교, 인공기가 아님을 자랑하는 태극기, 북한을 응징하고 남한을 수호하는 성조기, 북한을 물리치는 힘의 상징 군복. 이 태성 10군 사자 동맹을 대표하는 건 당연히 성조기입니다. 성조기는 개신교, 북한 응징, 남한 수호, 힘 모두를 상징합니다. 18세기에 유럽인이 범선을 타고 남태평양 섬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 사는 멜라네시아인들은 백인들이 가져온 화물칸에서 쏟아진 진귀한 물건들에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멜라네시아인들은 그들을 변장한 조상이라고 믿고 반신으로 모셨습니다. 백인들이 배에 싣고 온 화물이 경이로움 때문에 원주민이 화물을 신성시하는 화물 숭배는 태평양에서 흔히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태평양 북서쪽에 있는 한반도 남쪽에서는 성조기 숭배로 나타납니다. 21세기 한국의 샤머니즘입니다. 성조기 숭배자에게 우주는 북한과 북한의 우호적인 악의 세력과 미국과 미국의 우호적인 선한 세력이 대결장입니다. 그런데 요즘 선악 구도가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 주한미군 철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악마가 할 말 같지 않습니다. 미국은 좀처럼 북한을 공격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북 초강경파로 외교안보팀을 재구성한 극우 트럼프는 하루가 멀다 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천사가 할 말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보수들의 샤머니즘이 도전받고 있는 겁니다. 이 보수들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제1야당의 처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2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의 제1당 자리를 내준 이래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불운의 연속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행운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주당이 특별히 잘한 것이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수행이 모두 만족스러운 것이 아닌데도 그랬습니다. 지난 총선의 충격으로 지층이 갈라지면서 보수와 현 집권 세력이 다른 지층 위에 놓인 결과입니다. 보수 세력이 아무리 구르고 뛰어봤자 집권 세력의 작은 진동도 전해주지 못합니다. 둘은 다른 시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한국당은 2년 뒤의 총선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일입니다. 태평양 탄화제도에 주둔한 미 공군은 탄화인 1000명을 비행장과 군사기지 건설에 동원을 했습니다. 그때 탄화인들은 자신들이 꿈도 꾸지 못한 것을 미군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탄화인은 대나무로 송전탑을 세우고 창고를 짓고 임시 활주로를 만들었습니다. 미군이 한 대로 하면 자신들도 미군들처럼 놀라운 것들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대나무를 깎아 모형 전투기, 모형 헬멧, 모형 소총을 만들어서 그걸 성상, 아이콘으로 삼았습니다. 가슴과 등에는 USA라는 글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한 미군 병사 존 프롬을 메시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미군 명단에 그런 이름은 없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드디어 전쟁은 끝났고 미군은 모두 떠났습니다. 그러나 타나인들은 1957년 2월 15일 성조기를 개양하고 존 프롬교를 공식 선포합니다. 이후 매년 2월 15일이 되면 존 프롬의 날 행사를 엽니다. 이 행사 때는 모조 군복을 입은 노인, 대나무 소총을 드니 미군 기념품인 모자, 티셔츠, 외투를 걸친 이들이 행진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존 프롬이 돌아와 놀라운 물건을 나눠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국당도 기다리고 있으면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하락하고 이탈자들이 한국당으로 몰려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총선 이래 그런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한국당이 주술에서 깨어나 지체된 시간을 자각하고 대나무 송신탑이 아니라 자신들이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운다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습니다. 불과 한두 달 만에 세상이 이렇게 변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지난 3월 6일 방북하고 돌아온 대북특사단이 6개항의 남북 합의문을 발표한 지 사흘이 지나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한 토론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은의 변화는 시간 벌기 말고 다른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그 즈음만 해도 시간 벌기라거나 제재 국면 탈피용 평화공세라는 비관적 관측이 적지 않았고 또 그런 견해는 그 당시 충분히 경청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김정일과는 다른 면이 있는 김정은이 큰 결단을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열심히 감추지는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김정은 두 정상이 첫 정상회담을 갖고 판문점 선언을 한 마당에 이런 불안감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김정은이 선언문에 담은 표현이나 그의 비공식 언급에서 확인되는 일관성 그리고 일련의 행동은 조건이 맞으면 핵을 폐기하기로 결단했음을 의미합니다. 김정은은 심지어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 약속을 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설사 향후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비핵화 입장을 철회한다 해도 현 시점에서는 전략적 결단을 북한이 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홍준표와 같은 보수 세력은 여전히 위장평화쇼 속임수라고 합니다. 보수는 시간의 흐름과 그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을 느끼는 감각기관이 태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핵 폐기는 안 할 것이라고 섣불리 예언하는 용기는 살아있습니다. 그런 용기가 없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이는 지금 북한이 핵 폐기한 것도 아니고 지금 개방의 문 연 것도 아니다. 이렇게 찰나에 집중해서 말을 합니다. 눈앞의 미래를 내다보기가 두려워서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요즘 한반도의 정세 변화는 한국당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빠른 속도입니다. 김정은, 트럼프가 직접 나서서 시각청각을 다 동원해서 이봐 세상이 바뀌고 있어 정신 차려 이렇게 친절하고도 분명한 신호를 보내줘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 바로 보수 집단입니다. 물론 한국당에 비상대비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드루킹이라는 새로운 샤먼을 모시는 겁니다. 드루이드는 고대 켈트족의 주술사로서 온라인 게임의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댓글 조작으로 구속된 김동호 씨가 쓰고 있는 닉네임 드루킹은 바로 이 드루이드 가운데 최강자라는 뜻입니다. 드루킹 사건에 총력을 기울인 한국당은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마법사 중의 마법사이자 드루이드 중의 드루이드가 한국당을 구원해 주길 빌고 또 빌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루킹이 대나무 소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2년 뒤의 가속도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군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태를 끝내면 더 이상 보수의 성체로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냉전에 기반한 법과 제도, 사회질서는 사라지고 신자유주의와 반복주의는 유물로 변화하면서 보수의 정신적, 물적 기반이 붕괴될 것입니다. 지금 지구인은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라는 강력 엔진 3개를 장착한 우주선을 타고 다른 지구를 찾아 떠나려고 합니다. 한국 땅이 당장 탑승 예약을 하지 않으면 벌어진 지구에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존 프롬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